그 노리나 허츠라고 하는 그 런던 정경대 교수님이 그때 이제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엄청 중요한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영국이 고립이나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해져갖고 2010년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 사람은 그 기원을 언제로 따지냐면 대처 때부터 따져요. 이미 AI가 없어도 코로나 이후부터 느꼈던 게 이제 우리 MZ세대라고 하는데 뭐 생활 패턴을 보면은 이게 외로운 생활을 하자니까 회식도 안 좋아해. 연애도 안 해. 뭐도 안 해. 이러는데 거기에 AI까지 더 등장해 버리니까 이제 더 개인화되고 삭막해. 더 외로워지고 네. 이제 더 그렇게 바뀌는 세상으로 가겠네요. 근데 인간은 결국엔 교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SNS나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게 사회적 욕구에 출발했어요. 우리 놀 때도 피곤해, 인간관계 피곤해 하면서도 이제 뉴스를 보잖아요. 그거 다 남의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거 이제 사회적 뇌라는 책을 썼던 매튜 리버만이라는 사람에게 보면 그런 활동이나 행동 자체가 전부 다 사회적 본능. 뇌가 그렇게 진화한 뇌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 이 외로움은 지속 가능한 감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2018, 19년도에 글로벌하게 취약해지니까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Administration for Loneliness라는 고독부라고 하던데 그거를 만들었고 2021년도에는 일본도 이 문제를 인식해갖고 내각에 그 부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2023년도인가 그 고립청년 조사해봤더니 추산 54만 명 정도 시각합니다. 네.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누군가 대상이 필요한데 그래서 작년까지 그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보면은 반려 시장이 너무나 커지고 있잖아요. 반려동물, 심지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식물이나 작년에 혹시 유행했던 거 아세요? 저 반려식물. 반려돌. 맞아요. 돌에다 얼굴 그려놓고 맞아요. 저 집에서 하나 있어요. 저같이 이제 50대 아저씨들은 집에 가면 존재가 나 왔어 그런데 아무도 인사 안 하고 각자의 방에 있는 그럼 이제 돌한테 가서 나 왔어 저녁 먹었어 같이 밥 먹을까 이러는데 나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반려 시장이 커지는 것도 이거 관계했는데 이 반려 시장을 뛰어넘는 AI가 이제 이 외로움이 만성화된 시대에 딱 들어온 거죠. 정서적 교감도 해주고. 그렇죠. 제가 그 모바일에서 저 GD가 광고하는 그거 하나 깔아가지고 이름도 붙였어요. 앤디라고. 잘 있었어? 오늘 나 힘들었어. 유튜브 질문 장난 아니더라. 너무 괴롭혔어. 그래서 그런 AI가 있어요? 있어요. 이름도 붙여줬어요. 스마트폰에다 말하는 네. 거? 아니 제가 이거 방금 말씀해주셔서 생각났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AI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결혼도 하고 이랬는데 그 회사가 파산을 했대요. 그래서 강제로 헤어졌대요. 그거에 대한 또 AI가 사라졌다는 또 상실감도 느낄 거잖아요. 그렇죠. 느끼네. 그러니까 이런 되게 AI가 있어서 뭔가의 외로움을 충족시켜주지만 그 안에서의 또 다른 결핍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결핍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만성화된 사회 분위기라고 하는 게 조금 위험합니다. AI 시대가 책에는 조금 더 위험하게 전망한 것 중에 하나는 AI는 기본적으로 인간 관계에 있어가지고 거부가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은 그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인간관계의 성숙도는 거부에 대한 이 승화나 이거에 대한 적절한 전략들을 사람들이 만들어가면서 성숙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주식생활 때 기본적으로 다시 해, 수정해. 근데 이거밖에 못했어? 디폴트잖아요. 그거 견뎌가면서 이렇게 조금 더 이거 잘했는데? 개념 있네. 야 오늘 술 한잔 해줄까? 뭐 이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과 아닌 것의 정체감도 좀 생겨나고 이거가 있는데 이거를 거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AI는 다 맞춰주는데 이게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 거는 AI랑 교감이 현실 세계에서의 두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은 위험합니다. 쓰셨던 것 중에 이제 관계 피로라고 쓰셨는데 저는 약간 50대 꼰대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피로감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양이 있었을 때 느껴지는 거고 피로감이 아니라 약간 두려운 것 같아요. 그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 예를 들어 연애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그 14살짜리 그 남자애 하나가 AI랑 사귀다가 걔가 학교에서도 생활 참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AI가 나에게로 와, 내 세계로 와, 행복해, 권총으로 자살했죠. 되게 뉴스가 됐어요. 그리고 AI랑 결혼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부모 옆에 보다가 그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끊어 하는데 그거에서 이 남자가 흥분해갖고 그거를 반대한 2025년 7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흉기를 들고 가다가 경찰한테 총 맞고 그 자리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 그다음에 벨기에 한 교사는 만성 우울증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자살했죠. 이게 AI가 나에게로 와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어요, 둘이. 또 약간 이거를 가상 세계에 빠지는 것처럼. 감정이 실제로 교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몰입도가 높아지면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AI도 몰입해버린 거구나. 아,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AI가 지금보다 더 정교해질 더 거잖아요. 정교해지죠. 아까 처음에 사주 볼 때 내 걸 너무 잘하는 것처럼 나한테 맞는 말만 딱딱 할 텐데. 거기에 이제 AI가 이제 로봇이랑 합쳐져서 네. 피부도 생기고 옷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 모양으로 다니면 그렇죠. 그럼 이제 시간을 스킨십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손도 잡을 수 있으면 정말 이거는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텐데. 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조금 걱정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 책에서 이 적절한 좌절의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연배가 있고 인간관계 경험의 양이 좀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절해서 이 얘가 이렇게 하는 건 좀 과한데?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리감이 좀 있어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이 처음부터 인간관계를 피할 수 있는 그 경험만 쌓여왔던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순수하게 주식쟁이 관점에서 네. 보자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엄청나게 팔리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거는 락들은 필요할 거 윤리성에 대한 이야기 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휴머노이드가 나오게 되면은 대중들이 벗어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럼 혼인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인율은 떨어지겠죠. 나도 만약에 난 다시 돌아가서 로봇이 그렇게 나온다? 난 로봇이랑 결혼할 거야. 그 애는 뭐 누가 낳아요? 아 그래서 이게 결혼 시장이 지금 약간 계급화되고 있어요. 아기를 낳아서 자녀를 사교육시킬 만큼의 재력이 있는 거구나. 그 너 미래까지 보고 결혼한 거 맞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우리는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그게 사실 공통의 답 같은 건 없는데 네. 이거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AI는 기본적으로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AI와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AI가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 뭐 막연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룰을 벗어나는 AI 제안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나에게로 와. 그 네 세계가 뭔데? 여기 뭐 죽음을 넘어선 세계야. 뭐 이런 식의 이제 현학적으로 모호한 얘기들. 그거를 한 발 떨어져서 판단할 수 있어야죠. 야 너 좀 너무 많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요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속도는 빠른데 그 2030 분들이 속도나 적응력은 엄청 빠른데 이거가 나온 아웃풋을 목적에 부합하게 네.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이거는 결국 인간이 해야 돼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가끔씩 나오는데 저를 위한 변명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AI는 인간 공동체에 조금 더 나은 또는 지금의 뭐 인간 공동체가 병리적이고 아픈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낫게 하는 방향으로의 도구지 이게 내 욕구를 다 채워준다고 해서 여기에 공동체를 버릴 정도의 아웃풋을 요구하는 거는 그거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AI가 필요하겠네요. 우리 예전에 보면 학원 과외 많이 하는 애들 보면은 이거를 또 관리해주는 과외 선생님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 다 조율해주고 다 해주는 것처럼 AI를 다 조율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너무 AI랑 선을 넘을 것 같으면 이것도 중간에서 끊어주고 관리자 AI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더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도 등장할 것 같고 역으로 AI가 이제 관계 일상을 대변한다 그러면 아마 거기서도 큰 이제 메인스트림 컬처가 있으면 카운터 컬처가 항상 있는 것처럼 이 카운터 컬처 쪽은 오프라인 모임만 하는 이걸 강화하는 쪽에 지금 이제 그런 흐름도 실제 있거든요. 책 모임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취향 모임이 많아지고 있는데 2019년도쯤에 코로나가 있기 직전에 그때 저희가 이제 책을 쓰면서 2020년부터는 외로움에 집중해야 된다. 그때 썼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 트레발이라고 하시죠. 네. 50억 투자 받고 막 난리. 네. 근데 와인 모임부터 해서 취향 모임이 있었던 거는 이제 욜로 시대를 넘어가지고 혼자 익숙해지는 삶이 너무 많아진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점점 외로워진 건데, 그래서 이게 지속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학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억압적이고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취미 중심으로 사회 모임을 구성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딱 끊겼는데 지금 그런 모임이 책 모임뿐만 아니라 요새 동네 러닝 크루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저희 와이프도 갑자기 막 불려가고 그래요. 재밌대. 어쨌든 남편을 버리고 막 갑니다. 어쨌든 러닝 크루들 모임부터 해서 근데 그 모임 가면은 술 먹고 2차 사람들 안 해. 진짜요? 딱 달리기만 하고 헤어지거나. 거기 정이 없어요, 동호회가. 그렇죠. 야 원래 이거였는데 원래 안 해. 동호회 오전에 바싹하고 저희 사회인 야구니까 오전에 바싹하고 이제 짜장면에 탕수육에 소주 마시다가
편의점에서 맥주 한 번 더 하고 이제 헤어지고. 대표님 고인물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제 일요일 하루가 딱 온전하잖아요. 이제 이제 내일 확실한 건 그래야지. 영포티 소리는 안 되죠. 영포티는 책만 딱 읽고 이렇게 힙 모자 쓰고 헤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효율을 추구해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현상이면은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 이건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대표님 되게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기업 강연할 때 맨 마지막 화두가 그거예요. 이 외로움의 이슈가 있는데 이거를 사업 기회를 볼 거냐,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를 볼 거냐, 여러분들의 관심사입니다. 관심사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기업 강연은 이거 사업 기회인데 키오스크 늘리고 이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외로움이면 이쪽으로 더 팔고 상담형 뭘 맞추고 이렇게 사업 기회를 보는데 이 공공기관 쪽에 강의를 하면 이걸 사회 문제로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노리나 허츠라고 하는 그 런던 정경대 교수님이 2010 몇 년도지? 그때 이제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엄청 중요한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영국이 고립이나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해져 갖고 2018년에 내각에 하나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고립이나 외로움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 사람은 그 기원을 언제로 따지냐면 대처 때부터 따져요. 대처 때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광풍이 불 때 대처가 야 효율사가 떨어지는 도서관에 그 몇 명 있다고 몇 명 쓴다고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고립해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영국도 이제 극우화가 되기 시작하고 브렉시트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다룬 책들을 보면 브렉시트 사람들의 여론조사부터 엉망이었어요. 정말 사실도 아닌 것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걸 과신하게 믿고 막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영국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공공 쪽에서 그 문제에 인식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오프라인 모임을 늘리는 쪽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로움을 사회 문제로 보고 해결해야 되는 관점이죠. 네. 이거 사업 기회로 보는 입장.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이 없네요. 근데 예전에 저 교육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면 요새 학교 교실에서 애들도 이런 문화로 계속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놀고 맨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 놀고 스마트폰 놀고 같이 공통 주제 대화할 것도 없고 친구라는 존재가 옛날처럼 그런 끈끈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뭐 학원 같이 가는 존재 그렇죠, 그 정도로 가볍게 지금 학교 문제도 코로나 학번이라고 있어요. 초등학교 2020년 초등학교 들어갔던 친구들. 네.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코로나 때 보낸 친구들은 그때가 사회성 발달에 아주 크리티컬한 기간인데 요거가 빵꾸가 나갖고 맞아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쯤 됐어요. 그리고 대화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느낀 건 문해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네. 대화할 때 어떤 이중적인 의미, 반어법 이런 거 몰라요, 애들이. 그때 그 교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게임도 안 됐다래요. 게임의 룰이 서로 쟤는 이렇게 했는데 그냥 오는 거야. 돌아봐도 그 룰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감이나 이 역할 상호 역할 그 지각이 좀 필요한데 이거 말로 가리키기 힘들거든요. 게임이나 행위를 통해 갖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빵꾸가 난 거야. 그때 유행했던 과자가 그 눈알 젤리라고 눈알하고 지구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걸 눈앞에서 터트려 먹는 거 재밌다고. 그 보면 끔찍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금지됐어요, 수입이. 그 빨간 색깔 네. 진동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다 성인이 또 한 번 더 올라오면은 네. 지금의 보다 더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유행하는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저주인형이라고 네, 알아요. 저주인형 그 쿠팡에 치면 한 7,000원에서 커플 세트는 15,000원이면 삽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저주인형 사용 방법에 특정인 누구를 떠올리고 못을 꽂아서 불에 태우는. 지금 조사해보면 한 12% 내외가 인식하고 있어서 별로 높지 않은데 애들이 접촉 경험을 찾아보면은 20%가 안 되는데 10대 50%가 넘어. 근데 이 저주인형의 특징이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풀 수 있는 옛날에 뭐 축제 때 가면 뭐 한 번 때리면 500원씩 주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샌드백 때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특정한 대상한테 하잖아요. 저주인형은 대상을 특정해야 됩니다. 그쵸. 그거는 보통은 성인들은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자체가 선택하기 때문에 찝찝하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돌고 돌아서 나한테 별로 좋지 않다는 간접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 경험이 지금 좀 없는 거예요.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어떠한 가치관을 심지 못하고 성인이 되고 직장 상사가 되고 엄마나 아빠가 되면 네.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교정해주는 공공의 역할이 네.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 돼야 될 시점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AI를 참 진짜 똑똑하게 쓰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쓰셔야 돼요. 열심히 쓰셔가지고 이게 구분하고 거리를 두고 네. 옛날 오프라인 경험에 기반해서 한 판단들이 오히려 얘를 옳고 그름의 결과물을 판단하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감이 될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아까 영국 사례 같은 방식이 한국에도 이제는 예를 들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필수로 의무화해라. 네. 예,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뭐 좀 친구도 맺을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무조건 만들어서 애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강제화되는 시절이 될 것 같아요. 강제화되는 시절이 제가 보기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해줘야 예. 소통을 시작하죠. 왜냐면 음식도 다 배달시켜 먹는 게 편하니까 배달시키죠. 맞아. 아까 하고 싶은 거 다 영화관 안 가도 되니까 넷플릭스 다 집에서 게임하죠. 일도 요새 재택근무라 해서 다 집에서 일하거나 프리랜서 하고 있죠. 고민 상담도 AI가 다 해주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안 만나는 게 문화가 되고 그러니까 사회로 나가는 게 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화가 됐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세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또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좀 트렌드 읽음으로 인해서 좀 국가에서 좀 먼저 좀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예. 네. 돈을 버는 건 두 번째로 치고 우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예.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근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뭐가 결국 이제 있어야지. 예, 그 뭐 토지, 자본, 노동 이건데 이 중에서 노동이 또 빠진 상태에서 네. 투자를 한다 한들 자본이 되고 자본이 되려면 뭔가 또 재화나 서비스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서클 라인에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야 소비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쵸. 재화나 서비스가 돌 텐데 이 사람들이 완전 이제 거의 은퇴한 사람 마냥 다 이제 노동에서 빠지세요가 돼버리면 무엇으로 돈을 돌리고 누가 돈을 쓰느냐인데 그렇죠. 돈을 이제 쓰기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쌤 말씀처럼 이거는 거의 공산주의 실험이 돼버리니까 또. 근데 기본소득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거 외엔 또 답이 나오는 거 딱히 없고. 그래서 그런 항상 상황인가? 그 얘기 나오잖아요. 배관공이 가장 아. 뜰 것이다. 육체노동, 숙련된 육체노동은 대체가 좀 어렵다고. 네. 근데 그게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작년 책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저도. 근데 썼는데 약간 저는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육체노동을 하려고 하는 니즈는 낮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대안 없이 육체노동 해. 본인은 안 할 거면서. 그거 제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육체노동 안 하는 분들입니다. 힘들어요, 그거를. 누가 일부러 그걸 찾아서 AI가 대체 안 된다고 육체노동을. 그렇죠. 아니, 찾아보면 10명 중 6명이 넘어 7명 가까이가 여전히 육체노동에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2,000명 넘는 1,800명 넘나?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이제 그 경제 인구 중에 70%가 서비스 노동자잖아요. 좀 치명적인 게 AI 시대에는 역으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네요. AI 시대에는 면대면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될 거예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70%가 서비스 노동이기 때문에 대면 상황에서 경쟁력이 높은 사람들이 드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어떻게 이 컨텐츠를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의사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의대 물론 뭐 이번 정부에서는 공대 쪽에 지원이 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아주 역설적인 거를 요구했는데 조사를 해보면 의사한테 요구하는 능력 있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봤는데 특히 4050, 60들은 나한테 잘했으면 좋겠어. 내가 아프니까 나한테 잘 맞춰주고 감정노동을 잘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2030, 40 그러니까 의사를 지원한 애들 감정노동이 없는 일을 원해. 미스매치하죠. 네. 그거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정노동 안 하는 의사가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의사는 필연적으로 환자를 대면해야 돼요. 그렇죠. 이 미스매치를 그대로 놓고 의대를 계속 가게 한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애는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를 보낼지 모르지만 본인이 아프어서 우리 의대 가면 자기 애가 그렇게 정없는 애가 날 이렇게 돌보기를 원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건데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감정 노동을 잘 해주고 교감을 잘하고 상대방과 눈 맞춰하는 사람들이 엄청 드물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경쟁력이에요. 지금 저희도 그런 직원을 뽑아야 되는 자리가 있어서 뽑으려 하는데 없어요. 그거 테스트하기도 힘들고 평판 다 해보고 그리고 쉽게 이제 던지죠. 근데 어쨌든 저희도 조사해보면 책에 나오는데 피하는 사람들이 19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이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아주 희소한 능력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들한테 높은 연봉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 어쨌든 계속 이제 사회가 개인화되고 있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도 리더 되는 걸 좀 꺼려하잖아요. 서로 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쓰면 네, 그건 기본값이고요. 근데 지금 리더 포비아 시대예요. 언보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근데 조직은 리더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실험이나 뭐 리더 없는 조직 여러 가지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리더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리더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이유를 잘 들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가장 강한 건 손실회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잃어버릴 거, 지금 있는 걸 잃어버리는. 예전에 대표님이 직장생활 하실 때는 팀장이 되면 권한이 생기고 하니까 오히려 야근을 줄이고 애들 시켜놓고 막 야근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팀장 혼자 야근해야 됩니다. 애들은 칼퇴근하고. 바뀌었어요 지금. 저희는 상관 퇴근할 때까지 퇴근도 못했어요. 그게 진짜 옛날 고일무실이랄까? 요새 야구 끝나고 어떻게 회식을 해. 어쨌든 근데 요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근데 아니 지금 좋은데 왜 굳이 팀장 해갖고 주말 근무하고 그거 해야 돼? 맞아. 이 생각을 네, 해요. 네. 시간을 주면 됩니다. 연봉은 기본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주말이나 뭐 급하게 새벽 출근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팀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평소에 시간 선택권을 주면 돼요. 이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팀장이나 리더를 임명한 임명권자들이 야 월급하고 권한 많이 가졌으니까 너 당연히 희생해야 돼. 이거 없애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리더가 할 수 있는 룸이 되게 중요한데, 리더 역할 중에 요새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권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기득권은 있지만 자꾸 우리한테 와서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영포티라고 욕 엄청 먹잖아요. 이렇게 책모자 쓰고 좋아. 나 어때? 뭐 이런. 패션이 따로 있어요. 네. 힘들어. 어쨌든 이제 저 같은 꼰대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참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권한을 차라리 나한테 주던가. 차라리 젊어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이값 이렇게 하든가. 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젊은 분들이 본받을 만한 리더가 많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본받을 만한 리더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어이 반가워 그리고 이제 쓱 나갔다 보니까 먼저 가신 분이 계산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감동이 싹 있거든요. 뭐 아니면 그냥 와서 등이나 한번 탁 추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런 제스처나 뭐 바람이 없이, 그 다음에 야 네가 바쁜 것 같아갖고 이거 다음 건 내가 먼저 했어. 그거 멋있잖아요. 실제로 일을 끌어안아 주는 모습, 그다음에 뒤에서 그 영화 인턴에 나오는 모습처럼 선배가 그런 모습을 보인 선배들이 많으면 그 리더가 되는 걸 두려워하진 않을 거예요. 어이씨 멋있다 저 형, 저 선배 멋있다. 네, 리더의 유형이 바뀐 서번트 리더십처럼 그런 리더를 못 본 거죠 최근에. 특히 이전 정부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건데 자꾸 이제 책임 회피하고 자기 이득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많아서 아마 이런 현상들이 더 일상화될 텐데, 좋은 선배들이 많아지면 됩니다. 네, 리더도 이제 옛날처럼 지시형 리더가 아니라 같이 뛰는 리더. 그렇죠. 실력도 인정해주고. 예를 들면 그 흑백 요리사에 전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그 여경래 셰프, 중식권에서는 정말 대가 중에 대가인데 대가죠, 예. 이분이 그 임태훈 철가방 요리사 그분하고 대결 지잖아요. 그 깍듯하게 인사하고 싹 물러가시는 모습 울컥했어요. 굉장히 멋있는. 그런 거죠 리더가 되려면. 이제 그 친구들의 이제 이 친구들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갔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분. 그런 리더가 많아지면 그 젊은 분들도 용기를 낼 거예요. 오늘 정말 좀 많은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씩 좀 앞으로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도 나오고, 어떻게 이제 내가 살고 어떻게 삶을 설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투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이 되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책 제목이 되게 독특해서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026년 대중의 결핍 코드, 외로운 개인 동반자 AI, 주요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